근데 그게 결국 어디로 들어갔냐? 통감부에 들어갔어요. 통감부에. 그러면 일본이 이 돈을 어떻게 해야 했겠느냐? 일본한테 이 얘기하면 일본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한국에 줬다고 그러겠죠. 우리는 일본이 만든 통감부가 어떻게 고종의 내탕금을 인출해 갔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울대 규장각을 찾아가 봤습니다. 1905년 을사늑약 이후 일본 통감부가 작성한 공문서를 모아놓은 통감부래야. 그 안에 고종의 비자금이 인출된 과정이 자세하게 기록돼 있었습니다. 모든 일을 지시한 사람은 역시 이토 히로부미였습니다. 어째서 조선 왕실의 내탕금이 덕화은행에 예치됐는지 그 경위를 조사해 보고해주기 바라고. 덕화은행에서 고종의 인출 명령서를 보내달라 하니 이 공문에 적힌 형식대로 만들어 보내주시오. 통감부가 가로챈 고종의 해외 비자금을 황실 국내부에 다시 돌려줬다는 겁니다. 이 문서를 작성한 사람은 한일병탄의 주역인 총리 대신 이완용과 그의 형인 국내부 대신 이윤용. 독일을 찾아서 고종 황제의 내탕금을 찾아서 일본 측에서 쓰질 않고 이윤용에게 줬다는 거죠. 덕화은행에 접수된 인출 동의서의 필사본에도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황제 어세가 날인돼 있다고 하는데 사인을 한 것은 고종이 아닌 이윤용입니다. 이듬해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고종이 헐벗대게 예금 인출을 부탁한 것으로 보아서 인출 동의서의 황제 어세는 위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표적인 친일파 일가였던 이완용과 이윤용이 이 돈을 받아 어떻게 했는지는 더 이상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이완용과 이윤용이 총리 대신과 국내부 대신을 맡고 있었고 이들은 일본 통감부와 긴밀한 관계였기 때문에 이완용 형제와 통감부가 그 돈을 사용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고종 황제 강제 퇴위시킨 뒤에 내정권, 외교권이 아니라 내정권까지 지으면서는 황실 재산들 전부 국유지로 국유화 시켜가지고 그때는 이제 통감부가 직접 주무를 수 있게 되죠. 흐름 속에서 황실 재산이 전부 통감부 쪽으로 흘러 들어갔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주장은 일본이 한국을 위해서 썼으면은 고종한테 이 얘기를 했겠죠. 아니, 안 했겠어요? 아니, 한국 사람을 위해서 이걸 썼다 그러면은 돈을 찾아와서. 찾았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아예 얘기도 못하지 아니죠. 와서 좋은데 썼으면은 설사 고종 돈이라 하더라도 다시는 우리가 이렇게 좋은데 썼다라고 이 얘기를 안 하겠어요? 자랑스럽게 이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고종한테 대놓고 당신 안 돼. 그 이제 수표랑 전부 내놔.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이게 일본이 좋은데 쓰려고 그걸 가져갔으면은 서류를 조작할 필요 없이 고종한테 쫓아가서 그 미국 은행은 전부 예금을 하고 그러면 수표를 줍니다. 옛날에 유럽은행은 그 수표에다가 고종이 사인을 해야 돈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런 수표를 헐버트 박사한테 줬어요. 그럼 고종이 왜 정신 이상하신 분이 아니면은 왜 돈을 찾아간 거를 헐버트 박사한테. 고종이 1909년까지 돈이 찾아갔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이게 거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본이 이 돈을 받아가지고 어디다 썼는가는 솔직히 몰라요. 아무도 모르겠네요, 지금.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그동안 책 쓰느라고 바쁘고 그래서 그 마지막 돈이 그 다이치은행 수표라고 돼 있거든요. 헐버트 박사 기록에. 그 다이치은행에도 제가 편지를 냈어요. 일본 다이치은행에. 그때 일본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한국말 하는 사람이 자기들은 기록을 찾을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예. 이제 그렇게 왔는데 어떻든 일본한테 더 세게 밀어붙이려면은 돈을 어디다 썼다는 것까지 밀어붙이면 더 좋을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거 없어도 상황이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헐버트 박사가 끝까지 이 돈을 찾아야 된다고 그러고 이자까지 붙여서 찾으라고 이승만한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얘기를. 그렇다면 고종 비자금을 인출해간 일본에게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우리는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창록 교수에게 법률 자문을 부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성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대한제국 정부가 1905년 조약이 무효다. 따라서 통감부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행사할 권한이 없다. 그런데 불법적으로 행사했다.
그러니까 일본은 책임을 져라. 라고 당시에 주장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대한제국 정부는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죠. 울산늑약과 한일병탄의 무혈은 힘을 얻고 있는 지금 우리는 다시 일본에게 법적 책임을 따져볼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 또 한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1965년 우리 정부가 3억 달러의 원저금을 받고 청구권을 포기한 한일협정입니다. 재산 권리 및 이익만이 아니고 청구권에 관한 부분도 완전히 포기한다라고 선언을 해버린, 사실상 선언을 해버린 것이기 때문에 일본 측에서는 그때 포기하지 않았느냐라고 반박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외교통상부에 이게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이게. 예. 제가 외교통상부 질의를 했더니 여기 외교통상부에서 저한테 이렇게 답변이 온 거예요. 제가 한번 이걸 이제 읽어 드릴게요.